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시장 분석 영상입니다. 일주일 만에 찾아뵙죠. 네. 네, 매일 영상 올리다가 일주일 만에 처음 영상 올리니까 솔직한 심정으로는 영상 안 올려서 저는 편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여러분께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가 이제 사실 이런 지금 저는 하락장이라고 표현 안 할게요. 이런 조종장에서 딱히 할 말이 없다. 네, 종목단에서 제가 매일 영상 올리는 게 종목 분석 영상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종목 이야기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주간 시장 분석, 시장 이야기만 드렸고 이번 주 시장은, 제가 저번 주 주간 시장 분석 영상이 아마도 생각하지 말고 사세요. 돈 벌고 싶으시면 삽시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지난주에 저희 장이, 2130이었나요? 네, 코스피가 2130이었나? 네, 2134까지 찍고, 반등을 지금은 이제 한 상태죠. 네, 한 상태고. 하지만 이런 와중에 지금 이제 미국 장이 이제 주말을 앞두고 이렇게 부러지면서 실업률이 낮게 나왔습니다. 네. 4%도 안 나오는 3%대가 나오면서 시장이 쇼크를 받았는데, 이제 차근차근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일단은, 걱정하실 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내용의 핵심인데, 뭐, 당연히, 빠질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제 큰 뷰 자체는 지금 전혀 변한 게 없지만, 그래도 현 상황에 대해서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단 반등을 했던 부분, 코스피가 이렇게 반등을 했던 부분은 이거는 수순이에요. 예, 이게 사실은 제가 저희 2300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2300을 쉽게 깨지 않을 거다. 깨도 2200대를 살짝 봤다가 다시 반등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나온 거죠. 지금 이 부분이 나온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이 나온 부분은 저의 예상을 벗어난 부분이고, 죄송하다라고 예측이 틀려서,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제가 분명히 그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코로나 때 이야기를 제가 드리면서, 코로나 때 1700, 1800대 이때 샀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돈을 벌었다. 오히려 이 1400대에 왔을 때는 여기서 산 사람들은 사실상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예. 그리고 1700대에서 못 샀던 사람들은 1400대에서도 못 샀을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반등을 해서 다시 1700, 1800대 올라왔을 때는 다시 빠질 거를 염려하면서 또 두려워서 못 산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 1700에서 지지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저 같은 사람들이 돈을 벌었다. 결국에는. 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같은 상황이다. 2300대에서 지지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던 사람들이 설령 지금 이 정도 2100대가 왔다라는 거는 2100을 깨고 1900대도 볼 수가 있는 상황에 온 거지만, 하지만 그때 가서 1900대 왔을 때 살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2300 밑으로 빠지는 부분은 과도한 하락이고 이상 현상이기 때문에 분명히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돈을 벌고 싶으면 이럴 때 사는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뷰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전망입니다. 전략은 같습니다. 여전히 지금 2100대를 찍었잖아요. 2134까지 갔었는데
여기까지 갔다라는 거는 1900대를 본다. 그러니까 1900 한 60, 70 이런 포인트를 간다. 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 한마디로 하방이 열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게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거에 베팅을 하는 건 너무 리스크하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시장이 지금은 증시가 불안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좋으니 지금은 좀 관망을 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어 투자의 기본도 모르는 그런 헛소리입니다. 정말로. 왜냐면 음 자, 여기서 1900이 갈 확률 분명히 있죠. 있지만 반대로 지금 1900을 안 가고 올라갈 확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다 확률이에요. 그게 몇 퍼센트인지도 모릅니다. 네. 1900을 갈 확률이 몇 퍼센트인지, 1900을 안 가고 여기서 지금 지지가 나오고 반등을 나올 확률이 몇 퍼센트인지는 그걸 누가 압니까? 몰라요. 네. 모르는데 지금 있는 위치가 과연 이런 위치라는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지금은 더 내려갈 거를 두려워하고 시장이 부러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에 투자를 안 했을 때, 안 하고 관망을 했을 때 그 생기는 리스크, 어떤 리스크가 있겠습니까? 시장이 반등하고 올라가서 돈을 못 버는 리스크겠죠. 네. 그런 리스크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관망을 해서 실제로 시장이 부러져서 뭐 1900, 저는 이제 뭐 진짜 많이 내려봐야 1900이라고 보지만 뭐 진짜 뭐 1400, 1500 뭐 이렇게 간다. 뭐 결국에는 주장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인데. 예. 그러니까 그럴 확률이랑 뭐가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지금 이 위치면 예를 들어서 3200, 3300이면 여기서 상방을 투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자, 3200, 3300입니다. 자, 여기서 무슨 얘기 많이 나왔습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 많이 나왔냐면 이제는 세계 경제의 흐름 자체가 달라졌다. 한국 증시에 대한 평가 자체가 달라졌다. 이제 3,300이 아니라 4,000, 5,000 간다. 막 이런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이때 3,000대 갔을 때. 예. 여기 요쯤에서 특히 많이 나왔죠. 1월 달에. 예. 근데 여기서 그래서 이럴 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상방을 투자하라라고 얘기하는 그런 새끼들과 지금 여기 지금 2000 초반인데 2000 초반에서 여기서 시장이 더 부러진다. 앞으로 경제 위기 온다라고 얘기하면서 투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새끼들과 뭐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죠. 똑같은 놈들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놈들이나 여기서 얘기하는 놈들이나. 제가 전문가들에 대한 혐오를 많이 표현을 했죠. 네. 전문가 놈들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제가 근데 한 번도 실명을 언급한 적은 없어요. 언급한 적은 없는데 뭐 진짜 뭐 정말 쓰레기 같은 그런 애들은 언급도 안 합니다. 언급도 안 하는데 그 이호석이라고 있습니다. 이호석이라고 예전에 SK증권에 있었나? 있었고 그리고 3프로TV도 많이 나왔고 그 사람이 최근에 그 연합뉴스 TV 나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지금 하방에 대한 리스크를 경고를 하면서 지금은 빅스를 사야 될 때다. 그러니까 빅스가 뭐냐면은 변동성 지수인데 그러니까는 이제 증시가 이제 부러지면은 변동성 지수, 공포 지수라고도 우리가 이제 또 다른 별명을 갖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일종의 인버스 같은 것처럼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 특성을 물론 이제 그 원리 자체는 다르지만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표현으로 하방에 대한 이제 보험을 들어놔라. 뭐 다른 종목을 산다고 하더라도 빅스도 같이 사라. 그러니까는 뭐그 최근에 하방 전망 많이 해가지고 지금 많이 유명해진 그 강영현 이사랑 비슷한 얘기죠. 예.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 이효석이 제가 이제 그 얘가 지금 괘씸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놈이 그랬어요. 이놈이 요런 부분에서 카카오 이야기를 많이 했죠.
카카오 네이버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특히 카카오는 자기가 너무 좋게 본다. 예, 테슬라 이야기와 카카오 얘기를 많이 하던 놈인데, 자, 그래 여기서 그렇게 상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 여기서 이제 지금은 인플레보다는 디플레를 우려해야 될 테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예, 그랬으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 빅스를 추천을 하고 하방에 대한 보험을 들어라 그런 이야기를 한다. 예. 물론 요지는 이해는 가요. 예. 무슨 하방에 대한 그러니까는 완전 시장이 완전히 부러질 거에 대한 그 대비는 해야 된다. 라는 거죠. 예, 라는 거지만 이게 주린이랑 무슨 차이입니까? 이런 놈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으면 되나 싶어요 개인적으로. 물론 악의는 없겠죠 그 사람이. 악의는 없겠고 결국엔 그게 본인 실력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지만 좀 뭐 답답합니다. 예. 이 근데 뭐 항상 근데 뭐 반복되는 거라, 예, 이런 고점에서 상방을 얘기하는 놈들과 이런 저점에서 또 하방에 대한 공포감을 유발하는 놈들이 항상 언제나 존재해 왔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서 뭐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는 뭐 당연한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 반복되겠지만, 네. 그런 사람들이 저는 이제 딱 괘씸한 건 다 하나예요. 예, 그 사람들이 악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단지 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걸로 먹고 사는 게 저는 너무 열받아요. 예, 너무 열받습니다. 예.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먹고 살죠. 하지만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피해는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받는 거고. 예.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한 일말의 책임도 지지 않죠. 네. 그럴 때마다 항상 나오는 얘기는 뭐냐? 음, 개인 투자는, 네, 개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항상, 네, 이야기를 하죠. 네.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해서 돈을 벌죠. 네. 그렇습니다. 네. 뭐 그냥 그런 거죠. 합법적인 사기꾼이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항상 존재해 왔고 앞으로도 존재해 올. 예.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네, 뭐 쓸데없는 얘기로 좀 시작부터 얘기를 했는데, 네. 자, 지금 레벨이 어디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당연히 어느 시점이나, 네, 이 고점에서도 상방에 대한 확률은 당연히 존재해요. 네,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한 거고, 아주 불가능하다, 절대 불가능하다 그런 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고점에서도 상방에 대한 확률은 존재하는 거예요. 반면에 지금같이 이렇게 증시가 저점에 와 있고 많이 하락한 상황에도 여전히 하락에 대한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네. 그게 2000 초반일지 지금 2100으로 끝날지 1900대 후반일지 1900도 진짜 부러져서 지난 코로나 때 저점 1400을 갈지 그냥 확률은 존재해요. 네. 다만 낮은 확률이라는 거죠. 네. 낮은 확률이에요. 네. 그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다르다. This time is different 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항상 이런 때 많이 나온 얘기가 그거예요. 예. 이런 상방에서 이번에는 다르다. 이번엔 진짜 한국이 그 체질이 개선이 됐어. 앞으로 앞으로 지금까지와의 한국 증시와는 이제 다를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의 위기는 다른 때 위기와 같지 않아. 이번에도 시장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반등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이번에는 정말 질이 다른 위기야. 앞으로는 뭐 신냉전의 시대고 뭐 어쩌고저쩌고. 예. 네, 그렇습니다. 예. This time is different. 네, 그거는 그냥 로또를 긁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희는 로또를 긁지는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낮은 확률이라는 거고 지금은 하방에 투자하는 게 극도로 낮은 확률에 투자를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 이야기고요. 어쨌든 그게 결론이고, 그래서 몰라요. 예. 제 얘기는 뭐냐면 이 1900대 후반을 볼지 일단 차트상으로 분명히 열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100에 들어오면 1900대 후반을 볼 가능성이 열린다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고, 지금 그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10월 중에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뭐 저는 오던 말던 상관 안 한다고 했죠. 네, 상관 안 합니다. 저는. 네. 일단은 그렇고, 네, 지금 앞으로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든 신경 쓰지 말고 저점이니 사자라는 게 이야기 결론인데, 그런 이야기만 하면은 뭐 또 재미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그러니까 앞으로 제 전망에 대해서 이제 10월 달에 전망에 대해서 좀 10월 달이 아니죠. 이제 주간 시장 분석이니까 이제 주간에 대한 다음 주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면, 음, 일단은 저는 이제 다음 주가 옵션 만기가 있는 주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주예요. 예. 그래서 변동성이 좀 적지는 않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옵션 만기 있는 전주에 지금 일단은, 네, 전주에 지금 이런 반등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저번 주 금요일 날 미장이 크게 불어졌어요. 예. 근데 월요일 날 우리 개천절이었죠? 예. 그래서 월요일 날 저희가 소나기를 피해 가고, 물론 이제 소나기를 피해 가고 화요일 날 요런 양봉이 나왔죠. 네. 그리고 이번도 지금 거의 똑같은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나스닥이 이제 이렇게 무려 4% 가까운 이제 음봉으로 떨어졌고, 그랬는데 또 우리 감사하게 또 한글날이 또 월요일이네요. 그래서 월요일날 또 저희가 장을 쉽니다. 그래서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 또 반복이 되면은 저희는 그러면은 아마도, 그래서 이번 주가 그렇게 잘 지나간다, 다음 주가 그렇게 잘 지나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 2100 초반이 2130이 저점일 될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저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반등이 시작이 되는 게 10월 중순 이후일지 11월 중순 이후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적어도 늦어도 11월일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인플레가 분명히 지금 고점이 꼭 꺾인 징조가 여러 가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반등 현상들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지금 원유가 다시 90달러 위로 올라왔습니다. 라던가 지금 실업률도 떨어지는 척 보이다가 다시, 아니죠, 올라가는 척 보이다가 다시 3점대로 다시 재진입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은 인플레가 쉽게 꺾이지는 않는다라는 게 뭔데 알고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사실 알고 있었던 거지만 막상 그 현상이 눈앞에 목도가 되면은, 야, 이거 인플레 저 안 꺾이는 거 아니야? 이런 당연히 또 공포가 몰려오죠.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겪어야 될 과정인 거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다 보면은 반등이 그만큼 조금씩 늦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부분이 저점인 부분인 거는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최저점이라고 봐야 지금 이제 저는 1900대라고 보이지만 전 1900대도 말이 안 되는 그 가격대이기 때문에 안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미 오버 하락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2300 이하면은 무조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근데 뭐 중요한 거는 반등 시기는 좀 얘기가 다르다라는 거죠. 이렇게 증시의 노이즈가 계속 이어지면은 그만큼 반등은 늦춰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저는 9월부터 그 반등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2300에 투자를 했던 사람이고, 근데 제가 전망이 틀렸고, 그리고 그 노이즈는 지금 좀 더 이어지고 있는 거고. 근데 9월이 틀렸으면은 그게 반등이 10월이 될지 11월이 될지 저는 이제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늦어도 11월 중순 이후에는 반등을 할 거라고 지금 보고는 있지만 10월일지 11월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또 굳이 베팅을 하자면 저는 그래도 또 또 10월 중순 이후일 거라. 11월은 아니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시장이 멍청할까? 라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탈 사람 다 타게 기회 다 주고 11월에 반등을 할까? 라는 생각을 또 여전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저는 네 예상은 뭐냐? 그러면 저는 이제 다음 주 이제 옵션 만기 이후, 그러니까 이 다음 주가 끝나고 다 다음 주부터는 시장이 좀 제대로 된 반등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는 좀 증시가 좀 흔들리는 구간이 좀 나올 수 있겠지만 옵션 만기인 목요일이 지나고 금요일 이제 연휴 주말 앞두고 하루 쉬고 그 다음에 다 월요일 화요일 막 이렇게 다다음 주가 되면서 이제 좀 증시가 이제 좀 턴하는 그런 모습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제 전망 1픽 전망이기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나스닥도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중요한 반등선이라고 말씀드렸던 200주선을 지금 다 올렸다가 그대로 맞고 다시 떨어진 거예요. 예, 지금 위로 살짝 올라오긴 했어요. 살짝 올라오긴 했는데 주봉으로 봐서 그렇지 일봉상으로는 넘었었습니다. 사실은. 예, 이 아랫꼬리 달고 쫙 이게 이 양봉 아랫꼬리가 아니지. 이게 원래 장대 양봉이었습니다. 그걸 하루 만에 싹 다 잡아먹은 건데.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됐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 한 주가 끝났지만 그러면 이렇게 되면 또 다음 주도 분명히 흔들리겠죠. 그랬지만 어쨌든 지금 이거 회복하려는 안간힘을 쓰고 있다. 예, 라는 모습이고 근데 또 월봉을 보면은 지금 자 보세요. 첫 번째 지금 60일 60월 이평선에 지금 처음으로 닿는 겁니다. 지금. 예. 그게 만 300 정도인데, 예. 뭐, 얼마나 남았습니까, 지금? 예. 코앞이에요, 코앞에. 예. 이제 몇 프로 남지도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빠질 제한이 이렇게 가까워 와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매수세가 안 들어올까요, 과연? 예. 안 들어올 리가 없죠. 예. 그래서 뭐 다음 주 분명히 미장도 또 흔들리는 그런 기간이 있겠지만 매수세는 들어온다. 특히 주 후반으로 되면 들어올수록 좀 더 세게 들어오지 않을까. 물론 미국 옵션 만기는 다 다음 주이기 때문에 얘도 아주 세게 들어올리진 않을 거예요. 예, 분명히 옵션 만기 이후에나 좀 그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그래서 10월 말 정도, 10월 중순 이후 10월 말 정도부터 좀 찐 반등을 좀 기대해보자, 라는 게 지금 제 전망이고, 이제 약간의 변동성은 있겠지만, 어찌됐든, 이 기존 저점인 2130, 이거는 현재로서는 이걸 깨고 1900을 간다라는 걸, 물론 기술적으로는 열려버렸지만, 1900까지. 여기에 베팅하지는 말자. 이거는 너무 지금으로선 리스크가 높은 베팅이다. 실패했을 때 얻는 타격이 너무 심하다. 다시 오지 않을 저점, 그러니까는 다시 설명드리지만 이 고점에서 몰빵 투자하는 거랑 지금 여기서 주식을 하나도 안 사는 거는 똑같은 행위다라고 저는 표현을 드리는 거죠. 네. 음. 극과 극이지만 똑같은 행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렇습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지표 같은 거 조금 보면서 조금 디테일하게 이제 기술적인 얘기나 뭐 이런 얘기는 그렇고, 뭐 별게 없어요. 네, 별게 없는 게 금리가 제가 지금 1년물을 추가를 안 했는데, 3개월물, 3개월물은 지금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상당히 많이 빠졌고, 10년물 3.3, 10년물은 다시 좀 반등해서 다시 3.9 근처까지 왔고요. 근데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진짜 여기서 더 위로 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미국 10년물 같은 경우에 4.0 위로 튀기가 힘듭니다. 연준의 지금 점도표 같은 거를 봐도 점도표가 세게 나온 것도 다 반영이 된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더 금리가 튀어가지고 국채 금리가 이제 한마디로 막
그 폭락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 증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힘들다. 실제로 지금 미국 나스닥 마이너스 4% 뛰는 와중에도 4.0 안 넘었죠. 예, 기존에 4.0을 찍었었는데 지금은 3.9도 안 넘었습니다. 네. 이런 걸 봐도 이런 것도 그 저점 잡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주된 원인, 빠지는 주된 원인이 됐던 게 고점을 안 넘었는데 증시만 빠지는 거예요. 예. 이런 게 전형적인 저점 형성할 때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네. 요런 게 몇 번 나오면서 쌍바닥, 쓰리바닥 나오면서 증시가 올라가는 거예요. 보통 거의 패턴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빅스도 저번에 이제 거의 이제 35 넘고 36 이렇게까지 갔지만 이번에는 뭐 거의 튀지도 않았습니다. 네, 20대 후반에 있다가 30대 위로 올라오긴 했지만 30대 초반이죠. 네. 그리고 보시면 이제 비트코인도 잘 버티죠. 네, 물론 2만 위로 갔다가 다시 빠지긴 했지만 네, 19,000달러를 지키려는 흐름이 역력히 보입니다. 걱정이 되는 거는 딱 하나, 지금 원유인데 90달러 위로 올라왔어요. 예. 이 부분 참 감사한 네 오펙 플러스 이놈들 뭐 이놈들은 의지가 명확합니다. 어떻게든 90달러 때 위로 유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역력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감산에 들어가는 건데 음, 이 부분은 저도 뭐 한 방에 60달러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결국에는 오펙과 그 세계 자금 흐름의 둘의 싸움이 될 텐데 과연 오펙이 이길 수 있을까? 예, 과연 그 증산과 감산으로 그걸 컨트롤했던 전례가 없습니다. 예, 일시적인 효과는 있지만 대세의 흐름을 다 막지는 못했거든요. 예, 지금 대세의 흐름이 결국에는 원유 가격에 이제 고점 찍고 하락이 나오고 조정이 나오는 게 이제 그게 대세 흐름이라고 보고 그게 맞다라고 한다면 지금 오펙 플러스에 저렇게 감산하는 거 가지고 그 흐름을 막을 수는 없을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뭐 지켜는 봐야겠죠. 네. 다시 90달러 위로 왔으니까 긴장은 좀 하고 유익 있게 지켜볼 필요 정도는 있지 않겠나. 네.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또 원유 이렇게 튀는데 천연가스 빠지는 거 보세요, 여러분. 네. 네. 결국에 이게 대세의 흐름이라는 거죠. 예. 어쨌든 네, 인플레는 분명히 고점 신호가 나왔고 속도는 느릴지 모르겠지만 천천히 잡혀갈 겁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되면 완연하게 인플레가 잡히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승률이 잡히는 거죠. 지금의 막 8% 넘어서 9%, 10%를 막 바라보는 이런 인플레가 아니라 네, 2%, 3% 이렇게 안정이 되는 인플레가 나올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아 보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네, 뭐 증시가 상승하는 건 거의 확실해 보인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달러 지수 같은 경우에도 네, 거의 115 근처까지 갔었던 게, 네, 물론 110 거의 깰 뻔했어요. 근데 110 탁 지키더니 다시 111, 112 이렇게 이제 113 근처까지 이렇게 다시 왔지만, 네, 결국에는 지난 고점을 못 넘죠. 네, 원달러 환율도 제가 1450까지 열렸다 그랬지만 그거를 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에서 네, 결국엔 1400도 순간적인 이탈을 했었죠? 제 기억 이탈했었던 것 같은데, 1400도 이탈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예,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어, 예, 그래서 다시 반등을 했지만, 네, 지금 다 고점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죠. 네, 아직 1% 정도의 차이가 있고, 뭐 다시 트라이 할 수는 있겠죠. 네. 다시 그 고점 부분을 트라이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중요하다. 증시 자체는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 저점 네, 나스닥 보세요. 네. 그러니까는 이거라는 거예요. 지난 저점이 만 565. 네. 거의 왔잖아요. 네. 저가로 찍었잖아요. 찍었는데 그 이
증시의 흐름에서 나오는 주요 지표들은 그 저점을 터치를 안 했다라는 겁니다. 예. 이런 게 전형적인 저점 잡아갈 때 패턴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주도 뭐 재미없을 것 같아요. 증시는. 네, 반등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지금 중요한 거는 반등 자체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지난 저점, 뭐 코스피 기준으로는 2130을 지켜주느냐 마느냐의 싸움이 결국엔 또 다음 주에 나올 것 같은데, 네, 뭐 저는 지켜줄 거라고 보고요. 네, 아마도 꽤 증시가 좀 빠져봤자 2100대 다시 보는 정도? 예, 그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는 저점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 언제 반등하냐가 이제 중요해진 것 같아요. 예. 이제 이게 길어질수록 좀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도 결국에는 증시가 한 번에 많이 빠질 때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이 빠지는 게 길고 길어질수록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그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피를 말리는 건데, 결국에는 반등이 10월에 나오느냐, 10월 말에 나오느냐, 11월에 나오느냐, 정말 늦어져서 12월에 나오느냐. 저는 절대 올해를 넘기지는 않을 거라 생각해요. 반등이. 예. 근데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여러분들이 그만큼 지치는 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용 잔고 같은 것도 봐도 지금 제가 이제 신용 잔고는 그 차트를 탁 켜야지 볼 수가 있는데 20 20 20조 위에 계속 있던 이 신용 잔고가 19조 때 들어왔죠. 한참 전에 들어왔고 최근에 얼마가 찍혔냐면 19조에서 16조로 확 떨어졌습니다. 예. 이게 근데 이게 그때 이제 증시 저점 제가 그 사상 최대 반대 매매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그때 나온 거예요. 근데 반대 매매보다도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보니까 반대매매보다 본인 스스로 반대매매 막으려고 판 물량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반대매매 자체가 많이 잡히진 않은 거 보니까. 예. 그렇지만 결국은 결과적으로 뭐 반대매매랑 마찬가지인 거죠. 예. 그 물량이 나왔고 16조라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만약에 최대 저점이 나온다라고 보면 15조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게 이제 퍼센테이지로 계산을 한 거예요. 현재 지금 증시에 있는 유동 자금과 비교했을 때 그, 그 뭐야 신용이 그 얘과의 유동 자금과 신용과의 비율을 계산을 하면 15조 정도가 저점으로 나오는데 거의 15조도 거의 근접을 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15조 나올 수도 있겠지만 네. 그 신용으로 봐도 상당히 증시가 뭐 이제 심리적으로 봐도 이제 저점에는 근접을 한 상태라 이 얘기를 하는 결론은 뭐냐면 과연 조정이 막 앞으로 두 달을 더 조정을 하고 그러니까 11월 넘어가서 12월까지 조정을 하고 그런 시나리오 확률이 높겠느냐라는 거죠. 저는 그럴 확률이 높지 않지 않을까. 예. 빨리 10월 말에 반등하는 게 제일 유력하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용 잔고적인 면을 봐서도 그렇고요. 예. 제가 아까 첫 화면에 이거 피어 앤 그리드 띄었던 것 같은데 예. 이거 뭐 아시는 분 아시죠? 네, 그거 심리 지표입니다. 이거 탐욕과 공포의 지수. 예. 이게 이제 타임라인으로 보면은 항상 저점에는 이제 20 밑으로 가서 예, 20 밑으로 가서 익스트림 피어죠. 네. 이제 익스트림 피어에 들어가는 건데 뭐 물론 지난 6월 달에 이제 많이 빠졌을 때는 뭐 3, 야, 이게 말이 되네. 3, 4가 나오고 예, 이랬지만 물론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에 15 정도에서 마무리되고 반등했다가 급하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22 정도까지 왔는데 예, 뭐 이런 거 봐도 네, 여러 가지 이런 심리 지표들 봐도 네, 증시 조정이 길지는 않지 않을까. 예. 이미 털릴 사람 거의 털렸다. 그 얘기죠, 결론은.
네, 그렇습니다. 네. 영상을 많이 안 올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좀 시간을 좀 길게 잡고,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좀, 종목 분석, 지금 종목 분석이 의미가 없어서 안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거의 안 올리는 거죠. 못 올리는 게 아니라. 예,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그 종목 분석을 다시 시작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조금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네. 일단 좀 고민을 좀 해보고, 네. 어느 날 갑자기 맘 바뀌어서 막 영상 막 매일매일 올릴 수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주간 시장 분석 영상은, 혹은 긴급 상황이 오면은, 뭐, 영상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근데 뭐 별로 올릴 내용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별게 없으면 아마도 다음 주에 또 주말에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별게 없으면 시장이 조정을 받아도 지난 저점을 안 깨고 그렇게 끝나면 그렇게 다음 주가 이제 잘 마무리되면은 그 다음 주부터 좀 기대를 해보자라는 게 예, 좀 정리입니다. 예. 이해되셨죠? 네, 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뉘앙스나 톤이나 네,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더 지루하고 짜증나는 장이 대체 언제 올라가? 라고 생각하는 장이 좀 더 이어질 수 있겠지만 일단은 제일 큰 고비는 넘겼을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고 물론 여전히 코스피 기준으로 1900대를 다시 나오는 그런 위기가 남아 있을 수는 있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게 나와도 잘 견디자 그냥 나와도 어쩔 수 없다. 지금은 절대로 하방에 베팅할 때는 아니다. 라는 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한 주 또 잘 보내시고요. 증시는 지금 저희를 짜증나게 하지만 네. 이럴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돈을 버냐 마느냐도 중요하지만 이럴 때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럴 때 한 단계 멘탈도 성장을 하는 거고 멘탈이 실력이에요, 결국에. 이 주식이. 그러니까 저점에서 누 저점을 알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거는 얼마든지 공부하시면 알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거에 좋은 지표나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돈을 못 버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멘탈이에요. 예. 그리고 이런 하락장에서 얼마나 사람을 멘탈적으로 힘들게 만드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 상황에 있고, 그리고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이겨내시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한 단계 성장을 하시고 그렇게 한 단계 성장하실 때마다 여러분들은 점점 더 성공에 가까워지시고 그리고 지금 제 채널의 제목처럼 거지에서 부자까지 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로 지금 이런 상황, 이런 하락장에서 조정장에서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을 더 떼실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럴 때 현명하게 잘 넘기신 경험이 여러분들의 나중에 다 진짜 다 돈으로 바뀌어요, 그게. 예. 그러니까는 지금 분명히 힘드시고 지치시겠지만 이게 진짜 나를 단단하게 해주는 나를 성장시켜주는 큰 기회다. 이렇게 항상 사람은 마음가짐으로 네, 바뀌는 또 동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잘 이겨내시도록 하시죠.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 자, 한 주 잘 보내시고요. 네. 별일 없으면 다음 주 또 주말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진짜 뭐 제가 뭐 영상을 안 올리니까 뭐 구독자가 거의 1도 안 늘더군요. 예, 댓글도 없고. 예.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거야 뭐. 예. 제 탓이니까. 예. 하지만 뭐 딱히 할 말도 없는데 여러분들한테 매갈이 없는 영양가 없는 영상 올리는 것보다 할 이야기 있을 때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해서 이러고 있으니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한 주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